결국 파리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6차전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PSG는 승점 8점으로 조 2위를 기록,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시간 열린 AC 밀란과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밀란의 2대1 역전승으로 마무리되며 밀란도 승점 8점을 기록했지만 PSG가 득실차에서 앞서면서 2위를 지켜냈습니다. 이에 16강엔 도르트문트와 PSG가 진출했습니다. 후반 흐름을 탄 PSG가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고 무승부를 위한 볼돌리기를 하는 모습에 음바페의 분노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챔스 16강 진출을 앞두고 오른쪽 부동의 공격수 덴벨레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강인이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경기였습니다. 이강인이 리그에서 보여주는 활약은 꾸준했기 때문인데요. 스트라스부르전에 이어 리그 10라운드 브레스트 원정에서 선발로 출격한 이강인은 멋진 아웃프런트 패스로 음바페의 득점을 도우면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달성에 성공했었습니다. 리그 5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달성한 몽펠리에전에서는 결승골까지 기록하며 리그앙 첫 골까지 기록했었습니다. PSG 선배도 칭찬했었는데요. PSG와 토트넘 등에서 활약한 다비 지놀라는 선수로서 이강인을 볼 때, 그의 이미지를 볼 때 그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할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졌다. 왼발로 경기를 할 때 항상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방식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움직임과 몸짓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강인이 PSG에서 꽃피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다린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도르트문트전에서 엘리케 감독의 선택은 윙어가 아닌 중원 기용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공격적인 라인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중원의 한 자리를 차지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활약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국 파리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6차전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PSG는 승점 8점으로 조 2위를 기록,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시간 열린 AC 밀란과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밀란의 2대1 역전승으로 마무리되며 밀란도 승점 8점을 기록했지만 PSG가 득실차에서 앞서면서 2위를 지켜냈습니다. 이에 16강엔 도르트문트와 PSG가 진출했습니다. 선제골은 도르트문트가 터뜨렸습니다. 후반 6분 도르트문트는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높은 지역에서 공을 뺏어냈고 골문 근처에서 공을 잡은 필크루크는 비어있던 아데에미에게 패스, 아데에미는 침착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PSG가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후반 11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왼쪽 측면을 뚫어내며 낮은 크로스를 날렸고 굴절된 공을 잡은 자이르 에머리가 빠른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1대1이 된 이후 후반 중반 밀란이 뉴캐슬을 상대로 앞서가자 PSG는 무승부만 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모든 선수들에게 무승부로 나서기를 종용했습니다. 흐름을 잡은 상황이었지만 자칫 잘못해서 한 골을 내주면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결정이긴 했습니다. PSG는 후반 26분 이강인 대신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인 마누엘 우가르테를 투입하며 수비력을 강화했습니다. 단 이런 엘리케 감독의 지시에 음바페는 분노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RMC는 엘리케 감독은 밀란이 앞서가면서 자신들의 진출이 유력해지자 선수들에게 진정하라고 지시하면서 무승부를 노렸다. 라면서 하지만 음바페는 이러한 지시에 불만을 나타냈다. 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음바페는 자신에게 패스를 주는 대신 선수들이 뒤에서 볼을 돌리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RMC는 음바페는 1위를 위해서 무조건 승리를 노렸다. 그래서 무승부를 노리는 엘리케 감독의 전술에 큰 불만을 보였다. 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팬들도 무한히를 빼고 오른쪽 윙어로 이강인을 썼어야 했다. 우가르테를 투입해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엘리케 감독의 지략과 전술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변형 3백을 다시 들고 나오며 밸런스가 아쉬웠던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지어줘야 할 때 결정짓지 못하는 파리의 공격진이 가장 큰 비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는 전반 초반 결정적인 찬스를 결정짓지 못해서인지 다소 몸이 늦게 풀렸습니다. 중원조합을 비티냐, 에머리, 이강인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더욱 수비적인 가담과 부담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공격적인 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비적인 밸런스는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는 에머리와 비티냐가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후 현지 팬들은 팬커뮤니티를 통해 우린 1000번의 기회를 놓쳤어. 최소 2골은 넣었어야 해. 결정력이 너무 아쉽다. 최소 2골은 넣었어야 했어. 무한히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골문 앞에서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아. 덴벨레가 필요하고 바르콜라는 나가야 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68분을 소화하는 동안 슈팅 3회를 기록했는데요. 유효 슈팅은 한 차례였습니다. 드리블은 5회 시도 중 1회 성공하며 평소답지 않은 모습이었고 동료의 슛으로 이어진 키패스는 없었습니다.
축구 통계 업체 후스코어드닷컴이 기록을 토대로 산출한 평점은 6.1로 선발 선수 가운데 아슈라프 하키미의 5.6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의 평가도 박했는데요. 레키프는 평소 같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이강인에게 평점4를 부여했습니다. 마르키뉴스, 하키미와 같은 점수였고 랑달 콜로무아니의 3점 다음으로 낮은 점수였습니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구체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다. 여전히 동료들과 호흡이 부족하다. 부담감이 있는 경기에선 공격 지역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축구 전문가는 왼쪽 윙포워드로 이강인을 세우고 오른쪽 덴벨레를 절대 엘리케가 바꾸지 않을 것 같아서 중앙에서 계속 음바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음바페, 덴벨레가 공격에 집중하고 비티냐, 에머리, 우가르테로 중원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결정력이 떨어지는 바르콜라, 무한이보다는 이강인을 공격진으로 세워서 공격에 집중시키는 게 정말 나아 보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PSG 음바페가 이강인의 든든한 의리를 과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중 음바페와 이강인의 훈훈한 장면이 연출돼 이목이 쏠렸는데요. 음바페가 이강인을 위해 상대 선수에게 맞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트위터 등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이강인이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 들고 있는 공을 달라고 손짓했는데요. 그러나 상대 선수는 이를 보고도 공을 넘기기는커녕 약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강인 옆에서 이를 본 음바페는 양손으로 상대 선수를 밀치며 공을 빼앗았습니다. 이내 발로 공을 차 이강인에게 돌려줘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같은 날 커뮤니티 덕후에 어제 경기에서 이강인한테 시비 거는 선수 날려버리는 음바페 등의 제목으로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든든하다, 고맙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또한 국내 축구 팬들은 와 이 조합 찬성일세, 뭐야 이 스윗함은, 음바페 형 진짜 멋있다 감동이야, 그러니까 누가 우리 강인이 건드리래, 새로운 우리 형, 진짜 음바페. 정말 든든해 그냥 팀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음, 바페 형아 진짜 좋아. 네이마르랑도 2주 만에 아들 애칭 얻으면서 친해지더니 음바페랑도 몇 번 뛰고 나니까 음바페가 되게 예뻐하더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죽음의 조를 통과한 파리 생제르맹이 죽음의 대진을 기다리고 있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PSG는 12시즌 연속 UCL 16강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죽음의 조를 통과했다는 의미도 컸는데요. 하지만 산 넘어 산입니다. 조 1위에 오르지 못한 PSG에게 죽음의 대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UCL 16강은 조별리그 1위와 2위 팀들 간 대결로 이뤄지는데요. 조 2위 PSG는 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우승 전력의 팀들과 16강부터 싸워야 합니다. A부터 H조 1위 팀은 바이에른 뮌헨, 아스널, 레알 마드리드, 레알 소시에다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중 레알 소시에다드만 상대적으로 전력이 낮을 뿐 만만한 팀은 없다는 평가입니다. 16강부터 김민재가 속한 뮌헨,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 라리가 최강 레알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16강 대진 추첨을 앞둔 가운데 예상치 못한 흐름이 이어지며 비시드 팀의 나폴리, 인터밀란, 파리 생제르맹이 속하게 됐습니다. 오는 12월 18일 16강 추첨을 통해 내년 2월 열릴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무대 대진이 밝혀집니다. 같은 조, 같은 리그를 만날 수 없는 가운데 어떤 죽음의 대진이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6강 일정이 마친 뒤 내년 3월 15일에는 8강 추첨을 끝으로 모든 대진이 결정되는데요. 결승은 내년 6월 잉글랜드 런던에 위치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